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은 수석대변인 김성렬입니다. 개혁신당은 올해 1월 20일 창당하여 3개월 만에 총선을 치러냈습니다. 이후 당 체제 정비를 위해 지체 없이 전당대회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5월 19일 지금의 허은하 당대표와 제2기 지도부가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온 개혁신당과 허은하 대표의 그간 소회와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백드롭에 허은하 대표님이 직접 2기 지도부의 대표 슬로건을 적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 2기 지도부 허은하가 생각하는 개혁은 용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일관성이나 추진력이 없으면 계획했던 것을 이룰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저희 개혁신당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또 그리고 큰 용기, 그릇을 말합니다. 저희가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용기로 모든 것을 좀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되려면 개혁해야 될 텐데 그 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씨가 예뻐야 되는데 괜찮나요?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허은하 대표님 취임 100일 기념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개혁신당 2기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오늘 제가 개혁신당 당대표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100일이나 1주년, 2주년 같은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초심을 돌아보고 또 그동안 했던 일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저는 무엇보다 당원과 국민께서 저를 당대표로 뽑아주신 이유를 먼저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역시 포용과 통합 그리고 안정을 바라는 뜻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 개혁신당이 창당한 지 229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창당한 지 아직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당입니다. 지금까지 갖춰진 것보다 갖춰야 할 것이 더 많고 또 지금까지 이룬 성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훨씬 많은 정당입니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정당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에게 당대표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세하게 하나하나 바닥부터 차근차근 개혁신당을 바로 세워 도약하게 만들라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창당하자마자 여러 정치 세력이 합당 절차를 거쳤고요. 곧이어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시도당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또 제가 선거구별로 당원 협의회조차 없는 상태에서 첫 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선출된 지난 5월 전당대회가 바로 제1회 전당대회입니다. 저는 선거로 선출된 첫 당대표인 겁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제 갓 시작한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원내 세석이라는 귀한 성과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그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꼼수를 부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후보를 내서 당선된 유일하게 정상적인 정당이기도 합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제가 내세웠던 비전은 개혁신당을 수권정당, 전국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정당을 더욱 정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정당이라면 당연히 집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선거구 당원협의회를 갖추고 시도당을 완비하는 것이 필요 조건에서 해당합니다. 그러한 수권정당,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정상적인 정당이었다면 이제는 규모와 지향에 있어서 더욱 정상적인 완전한 정당으로 국민 여러분께 인정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제가 했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약속했던 대로 차근차근 일했습니다. 취임 후 곧바로 조직 강화 특위를 만들어서 조직위원장 공모를 했고요. 254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61개 선거구에 대한 조직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취임 100일 이내에 50개 당협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창당과 총선 과정을 점검하는 총선백서 TF를 구성했고요. 미래희망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인재위원회, 의료개혁 특위, 국방안보특위 등 14개 부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책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다져가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개혁신당은 사실 이러한 부문위원회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정당이었습니다. 당대표 특보단을 처음으로 구성했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지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으로 당직자 공채를 실시해서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명을 둘러싼 일각의 논란도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당내외 반발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포용과 통합, 안정의 성과로 당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6만 5천여 명이었던 개혁신당 당원이 2024년 8월 26일 현재 온오프 라인 입당을 합쳐서 7만 2천여 명으로 약 7천 명가량 당원이 늘어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100일 만에 10% 이상 규모의 성장을 이룬 셈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청년위원회를 맡았던 분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저희 당에 입당했습니다. 이분들이 제주 지역 탈당 러시를 이끌어내면서 지금은 개혁신당 제주도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정당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던 정치 아카데미를 16주 강좌로 꼼꼼하게 준비했고요. 저희 개혁신당을 위해 기여하신 분들의 공헌을 기리는 명예의 전당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헌신의 가치를 귀중히 여겨서 정당이 건전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았던 지난 100일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정무직 당직자,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믿고 응원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개혁신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저는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확장하면서 젊고 창의적인 대안을 덧붙여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민생 중심으로 부지런히 전국을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100개 당협을 만들어서 전국 정당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고 시도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권 정당의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저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이루었던 성과가 쉬웠을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100개 당협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목표입니다. 수많은 도전과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입니다. 수권정당, 전국정당, 완전한 정당이 되기 위해 선택이 아니라 당위에 해당하는 목표입니다. 저는 올해 안에 8%라는 지지율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개혁신당은
아직 전국적인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잡한 정치 이벤트에 매달리지는 않겠습니다. 요행수를 기대하지 않고 정석으로 바둑을 둔다는 생각으로 우직하게 원칙대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국민께서 저희 개혁신당의 진면목을 자연히 알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각 지역 당원 협의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당협위원장 명의로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다른 정당은 수년 혹은 수십 년 해왔던 일들은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전국 지지율 4에서 5%대 나오는 것은 원내 의원들이 일당백 노력을 해주는 덕분이었고 또 저희 개혁신당을 꾸준히 지지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진면목을 알아주시는 국민이 차츰차츰 늘어날 것이고 어느 순간 지지율에 급격한 반등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그러한 확신과 안정감을 드리는 것이 제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2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정치의 시대 정신은 세대교체가 될 것입니다. 세대교체를 통해 시대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저 허은하가 내세우는 정치적 비전입니다. 오늘의 정치는 한마디로 꼰대레즘이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운동권 86세대 정치인과 웰빙 보수가 양분해서 공생하는 지금의 꼰대레즘을 뒤집어서 젊고 역동적이고 실용과 대안에 충실한 넥스트 레짐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고 국민의 바람입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만 시대 교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저는 개혁신당을 통해 그러한 세대 교체의 실험을 계속한 바 있습니다. 원내정당으로서는 최연소인 2003년생 대변인을 임명하였고 당의 홍보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장 역시 2003년생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조직위원장에도 30대 젊은 정치인들을 다수 인선했습니다. 이들은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이고요. 이들이 머지않아 제2, 제3의 이준석이 돼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생, 200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꼰대 레짐을 넥스트 레짐으로 바꾸겠습니다. 할 말은 과감하게 하고 지킬 것은 단단하게 지키며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뛰는 정치를 개혁신당이 만들어갈 겁니다. 저희는 저희의 집을 만들 겁니다. 남의 집을 바꾸는 것에는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튼튼한 집, 이기는 집, 마당이 넓은 집, 정치의 새 집을 지을 겁니다. 그리하여 헌 집을 버리고 저희 개혁신당으로 찾아오는 분들을 넉넉하게 끌어안을 것입니다. 용기는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용기 없이는 다른 어떠한 덕목도 꾸준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가 한 말입니다. 리더십의 요체는 바로 용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더라도 일관성과 추진력이 없으면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관성과 추진력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치 인생을 용기로 일관했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그러한 용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저에게 당대표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용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을 용기 있는 정당, 당당한 정당, 비겁하지 않은 정당, 어지러운 정치판에서 가장 정상적인 정당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완전한 정당을 저희 2기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 100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오신이라고 합니다.
8% 지지율 달성에 대한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서 굵직하게 한 길을 가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그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그러면 거대 양당을 다 비판해 주시기도 했는데 좀 같은 맥락에서 좀 제3당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비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의 비전은 계속적으로 용기 있게 저희가 생각하는 원칙과 철학에 맞춰 가겠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의 제 리더십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국 정당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우선은 저희 개혁신당을 알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개혁신당을 알리는데 기존의 양당의 그 막말이나 고개를 돌리게 하는 그러한 꼰대의 모습으로 하진 않겠다. 늘 목말라 하셨던 할 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외침이 있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역시 뭐 양쪽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는 그냥 정상적인 정당일 뿐이다. 그리고 국회에 정당, 우리나라 정당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당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다면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돌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주목하는 게 기존에 뭐 호감 비호감에서 저희가 비호감도가 높았지만 또 호감도도 한 18%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호감도에서도 또 20, 30대에 대한 호감도가 낮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 20, 30대가 주목하는 정당이라는 것은 아마도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절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잠시의 그 언론에 나오는 것, 잠시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면서 저희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늘 아시아경제가 저희 개혁신당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신문 김원별 기자입니다. 100개의 당협 목표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계신데 지선 성공을 위해서 어느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방선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궁금합니다. 네, 올해까지 이제 100개의 당협을 두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야 저희가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를 혁신당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오신 기자 여러분들이 좀 애써주셔서 저희 당이 개혁당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시는 게 첫 번째 로드맵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저희 100일 되는 때 8월 그리고 사실 9월까지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정당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인식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방에 사실 뭐 전국 정당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에. 그래야 처음에 제가 당대표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저희가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비워놓을 예정입니다. 아까 용기,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큰 집을 지어서 누군가 분명히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정당의 모습에 지쳐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비워놓은 것들도 채워나가면서 전국에 후보를 내는 게 우선은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당은 수도권에 더 많은 당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수도권에 당협위원장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감의 새 의원께서 열심히 뛰실 때 저희 지도부가 전국을 돌면서 또 저희 정당을 좀 많이 알리며 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로드맵은 저희 이제는 우리 당직자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서 기본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제에 대한 어떤 안정화가 조금씩 이제 체제를 키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 지역에 대한 체제 안정화를 올해 안에 100개로 마무리를 짓고 말씀하셨던 조금 뭐 주목할 만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을 더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도당이 아마 7, 8개 정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곳을 중점으로 좀 다니게 될 것 같고요. 내년도 4월에 있을 재보궐에 저희가 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질문이랑 조금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수를 부리지 않겠다, 우직하게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도 보면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서는 강하게 그 야권에서 주장하는 거랑 같이 계획을 같이 하기도 하시고 근데 광복절날 기념식에 있어서는 물론 가셔서 소신 있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야권의 행보와는 조금 다른 결을 또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현안마다 그때그때 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름의 어떤 저희가 좀 사전에 좀 짐작할 만한 기준이 어떻게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그 지지율 면에서도 사실 뭐 계속 뭐 무식하게 나가겠다, 국민들이 알아주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좀 모호하잖아요. 그냥 희망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 자체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보다도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할 여지를 갖고 계신 건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은 원칙과 기준은 저희 개혁신당에 계신 용기 있는 분들이 이곳에 올 때 가졌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광복절 제가 경축식에 참석했던 것은 당대표로서 예를 들어 윤석열 정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야권은 맞습니다만 야권이 모두 다 동일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도 모두 다 100%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문제라고 했었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뭐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희 정당의 색깔이다라는 말씀과 당대표로서의 지켜야 될 그런 아까 뭐 정권의 일이냐 정부의 일이냐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그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정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3명의 의원이 국회에서 싸워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야당이 외부에서 뭐 집회 같은 걸 할 때 참석한 게 거의 없습니다. 최상병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원할 때 의미가 있을 때 가는 것이지 집회를 막 하면서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죠? 이렇게 선동하는 듯한 그러한 것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 또한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도 저 이번에 경축식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걸 또 서로 소통하며 서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을 대화 나눴습니다. 저는 허은하 대표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야당과 198석에 178석인가요? 178석과 똑같은 세 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182석의 똑같은 야당으로 평가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희 3명이 있는 개혁신당은 좀 다르다.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지지율 같은 경우는 말씀 맞죠. 우선은 희망을 가지고 내가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시험에 통과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공부할 때 뭐 수학에 집중할 것이냐 영어에 집중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일 텐데 저희는 죄송스럽지만 3분의 의원님께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3분의 의원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지금의 8%까지 갈 수 있는 목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을 많이 기대합니다. 벌써부터 뭐 천하람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은 의제들을 던져주고 있는데 타당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느끼거든요. 국감이 지나고 나면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감 때 원외인 저희 지도부는 대신 지방을 돌면서 우리를 알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TV에서 보던 개혁신당, 뭐 국감에서 보던 개혁신당의 모습을 오프라인에서도 좀 보시고 각 지역 언론사에서도 보시게 된다면 아, 저 당이 저 당이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도 마케팅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다행히 국감이 10월에 있다라는 것에 저희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최원입니다. 네, 개혁신당을 좀 지켜보다 보면 거대 양당의 정책 속에서 좀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 이 현안에 먼저 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 시점에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가장 주요하게 계획할 정치현안은 무엇이고 어떤 입장을 내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조국 신당과 다르다고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조국 대표가 예방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신 걸 이해를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공동교섭단체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이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10명 정도로 교섭단체 인원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건 우선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이죠. 연금개혁이 첫 번째 있는데 목요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니 저희가 주목해서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소리내지 못하는 의료개혁이나 그리고 지금 교육개혁 때문에 교사노조와 제가 사실은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도 학교에서 배우면 안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선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드러내놓는 것은 저희 국감 지나고 나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다. 우선은 많은 목소리 직접 현장에서 듣고 그 뒤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행히 교사노조,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노조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뭔가 진행을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큰 소리 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 계속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너무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냥 사기치는 게 더 나은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민생 법안 그리고 정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양당의 지금 이 싸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의 목소리들이 크게 들리진 않는데 모든 것이 일관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개혁 그리고 의료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곁에서 내가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하시면 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후속 알겠습니다. 네, MBA 김지영 기자입니다. 앞선 질문과 좀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좀 당론으로 지금 손에 잡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가 어떤 정책이 혹시 있을까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야권이지만 똑같은 목표를 내지 않고 조금 차별화된 야당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계신 개혁신당이 말하는 어떤 정체성 확실하게 한마디로 해줄 수 있는 개혁신당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좀 다른 색깔이 선거법일 것 같아요. 선거법. 저희는 이 선거에 그러니까 제가 시대 정신은 세대 교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세대가 교체가 제가 얻은 답은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은 세대 교체가 되지 않고서는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교체가 되기 어렵다. 시대 전환이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꼰대 레짐, 꼰대 체제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체제를 바꿔나가는 넥스트 레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대 교체론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제 선거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께서 발의한 선거법에 대한 거 추진해서 다행히 뭐 불만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민생 법안이 통과되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론에 공론화시키고 있는 뭐 연금이라던가 이 다른 법안 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 공론화를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타당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번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8개 당에 모두 다 사인을 받아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는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100일 안에 사실 우리는 뭐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용기 있는 정당이다, 정상적인 정당이다 라고 우선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 좋은 말로 유니온, 연합정당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 목소리를 내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국민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제3지대는 싸우는 것만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잘 될 수 있을까를 모든 그 합쳐진 함께 모인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가장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당이 되기 위해 완전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 길면 길수록 안 되는데 용기 있는 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표님 100일 먼저 축하드립니다. 천하람 대표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결선 투표로 호출한 내용을 이제 발의를 하셨었는데요. 향후 이제 개혁신당이 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치개혁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그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조금씩 다 안을 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것을 딱 휘어잡고 언론에게 이슈를 공론화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천하람 원내대표인 거죠. 그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찾아보시면 그와 관련된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낸 게 천하람이다, 개혁신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희 개혁신당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새 의원의 목소리가 거의 진짜 100명의 의원의 목소리만큼 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공론화시키고 싶은 민생 법안이든 정책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당에 의외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여러 가지를 좀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거법도 아마도 잘 조율하고 통합을 이루면서 진짜 바뀌어 나가야 될 선거법에 대해서 특히 비용이 좀 덜 들고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만 좋은 혜택을 받는 그러한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것에 저희는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또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제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만 똑같이 한 발 한 발 하나하나 좀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제안한 게 있는데 하나 둘 답변이 됐나? 이거였었죠? 선거법. 예. 아이뉴스 24 라창현 기자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결국에 개혁신당이 제3지대에 있는 정당으로서 조국혁신당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언론 이슈화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도 조국 대표처럼 좀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너무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라 뭐 언론 주목도 뭐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이 전 대표를 조금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랑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세대에 조금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가보니까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놨고 실제 젊은 층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에 대해서 거대 정당과 조금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도 다르고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좀 약간 헷갈려 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르게 가고 있는 정당 개혁신당을 알리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인지도와 함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멀티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2트랙, 3트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준석 전 1기 대표가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집을 지어야 될 땐 지어야 되는 거지 먼저 색깔 내고 멋부터 부리기 시작하면 그 집이 탄탄해지기가 어렵고 이기는 집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2기 지도부는 우선 말씀드렸지만 포용과 또 통합하고 그리고 큰 용기, 큰 집을 만들어 놓는 기본적인 것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 분의 원내 의원님들은 원내에서 목소리 내고 원내에서 큰 목소리 내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일 하셔야지 지금 전면에 서서 하시면서 인지도 우리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까지 하며 흩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준석 의원 뒤에서 지금 뭐 연구원 관련된 것도 지금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2026년도 지방선거와 2027년도의 큰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필요하면 그 대학 뭐 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좀 도움을 내가 요청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놓은 상황이고요. 도움받지 않고 이기 지도부가 잘 해내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그걸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말씀 듣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지금 LNL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죠. 저희가 이제 연기력이 부족합니다만 연기하면서 유튜브도 찍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곧 마감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이제 지도부 함께 그 우리의 미래와 개혁신당이 말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그 아카데미에서 나오신 분들이 추후에 저희 이제 정치학교에서 그 26년도에 선거에 나가실 분들을 키울 또 그 정치학교를 운영할 텐데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지부도 생각하거든요. 그 대학지부를 이끌어 가실 분을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청년 정치인들을 쓰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진심으로 처음부터 양성해내서 그분들이 훌륭한 제2, 제3의 이준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디딤돌 그리고 구름판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기 지도부가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이슈를 찾아서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분들이 또 하고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이제 백조가 이렇게 수영하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떠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거를? 막 발치는 뭐 이렇게 수영하는 거? 뭐 그거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됐나요? 네. 네. 아우 반갑습니다. 네. 10월에 지방자치단체장 4곳 재보궐선거가 있는데요. 개혁신당에서는 4곳 모두 후보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뭐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후보를 내신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당선이 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다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다른 당과 연대하거나 단일화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 이번 재보궐선거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위임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다니면서 이 보궐선거에 대한 좀 준비를 좀 해보고 후보 찾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색과 철학이 맞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시간과 상황에 좀 쫓기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곰탕집인데 곰탕을 잘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잘하는 분들도 훌륭히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개혁신당 이름을 달고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저희는 그것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곰탕집은 우선은 곰탕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철학이 맞는 분을 지금 찾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부산에 갔다 왔고요. 네 군데 후보를 다 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오늘도 회의를 진행했고,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후보에 대한 이제 명징한 답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후보는 진짜 우리 당 후보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분은 찾았습니다. 열심히 지금 찾아서 삼고초려는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후보. 근데 그러나 저희 당이 아시다시피 아직 지지율이 녹록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만 나오시기에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정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도 모두 내려가서 거기서 살 예정입니다. 살 예정이고 아마도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이고, 어느 정도 목표는 당선이 목표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내게 된다면 우리가 동탄의 기적처럼 아까 이기인 최고도 기술력을 좀 발휘하자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후보를 낸다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녹록치는 않고 아마 용기 내서 저희 후보로 함께 도전하게 되실 거고, 그 용기 낸 후보와 끝까지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목표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연대나 단일화 절대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네.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색, 곰탕의 냄새가 나는, 젊은 정당인데 곰탕이라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피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나는 그런 당 만들 거고요. 그리고 시도당 뭐 어떤 거였죠? 시도당 우선권을 이렇게 시도당 예, 한동. 저는 좀 책임 회피라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 회피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산에 가서 지금 국민의힘의 시도당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왔거든요. 경쟁자이니까. 근데 뭐 정말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걸 확신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또 전략을 바꿀까봐 지금대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 시도당 위원장에게 맡겨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자유롭게 한다라고 느껴지는 상향식 공천 같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렇게 상향식 공천과 정상적인 공천을 한 적이 없는 것을 제가 있는 동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국민의힘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정치 신인답게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말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언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됐나요? 네. 저희 개혁신당은 제가 과방위에 4년 있었어요. 과방위에 야당과 여당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야당인 분들이 여당이 됐을 때와 정말 그 정책적인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이, 호떡 뒤집듯이 계속 바꿔나갑니다. 저는 그거는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그래서 꿋꿋이 원칙을 지키면서 저희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것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가면서 가지는 않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저희는 움직일 거다. 그리고 말만 하는 정치 안 하고 진짜로 실천하면서 현장에서 여러분 곁에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용기 하나와 끈기 하나는 제 스스로도 저를 칭찬합니다. 저희 개혁신당 끈기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2년 저의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